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크로스오버의 본체가 고르지 않은 간격과 입구가 비뚤어진 문으로 솔직히 당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딜러들은 심지어 판매하기 전에 신체 부위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가 훨씬 더 매력적인 형태로 조립 라인에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체 자체는 부식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되지만 페인트 작업은 중단됩니다. 측과 극힘이 빠르게 나타나고 페인트와 외부 크롬 장식이 흐려집니다. 많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선체 전면을 보호 필름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추가 방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준 방음 장치는 까다로운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힐 아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내부 부품도 내구성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기어, 레버 및 플라스틱 전면 패널이 빨리 마모됩니다. 가이드에 먼지가 들어가면 앞문 윈도우와 전동 선루프가 가이드에 끼게 됩니다. 값비싼 수리를 피하려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진된 전기 모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도어 카드 볼트의 약한 조임으로 인해 윈도우 리프트 메커니즘이 느슨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스티어링 컬럼과 스티어링 샤프트 구동축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짜증스럽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불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스타일 변경 이후 대부분의 잼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 1.2리터 터보차저 4개도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엔진에 대한 불만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검소한 소유자를 크게 기쁘게 합니다. 대부분의 소유자에게는 모든 주행 모드에서 엔진 추력이 충분합니다. 가장 활동적인 사람만이 최고 속도에서 출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볼륨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타이밍 드라이브에는 금속 체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20만 km에 교체해야 합니다. 2리터 자연 흡기 엔진에도 체인 구동 가스 분배 기능이 있고 흡기 가변 타이밍 시스템도 갖췄다. 그리고 밸브 드라이브에는 유압 보상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터의 체인은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시동이 어려워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엔진이 시동되지 않습니다. 밸브 타이밍의 이탈로 인해 캠축 위치 센서가 작동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길쭉한 체인이 2개의 톱니를 뛰어넘고 피스톤이 밸브와 만나는 경우입니다. 실린더 헤드 수리가 보장됩니다. 나이가 들면 엔진이 콧물을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오일실과 실을 통해 오일과 냉각수가 누출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게스킷 대신 실란트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5에서 6년 후에 건조됩니다. 문제는 부품의 결합 표면에 새로운 밀봉제를 바르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2리터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직접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우 조심하십시오. 사실 점화 플러그 외래 벽은 매우 얇아서 과도한 힘을 가하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냉각수가 연소실로 들어가고 배기가스가 냉각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블록 헤드 또는 엔진의 수리가 보장됩니다. 두 엔진 모두 딜러는 예방 목적으로 스로틀 밸브 어셈블리와 분사 노즐을 30에서 4만 킬로미터마다 세척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스파크 플러그와 점화 코일의 수명도 연장될 것입니다. 6단 수동 변속기에 대한 개입은 오일 교환 시기인 6만 킬로미터 이후에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소박합니다. 수동 변속기와 달리 약간의 아쉬움을 안고 있는 자트코 JF0162 변속기에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덕분에 최근 일산의 무단 변속기의 내구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 값비싼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눈이나 진흙탕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하십시오. 이 상태에서는 변속기 푸시 벨트뿐만 아니라 뒷바퀴를 연결하는 전자기 클러치도 빨리 마모됩니다. 사실 조심스럽게 취급하더라도 변속기 푸싱 벨트의 서비스 수명은 거의 15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벨트가 마모되면 필연적으로 콘 풀리 표면에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 벨트 2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 고려해보세요. 벨트와 함께 구동 및 구동 샤프트의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갱신됩니다. 또한 변속기의 기어비를 변경하는 스테퍼 전기 모터도 위험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에는 함정이 없으며 가끔 얕은 곳만 있습니다. 셋시에서 가장 먼저 변경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스트럿과 부싱입니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3만에서 5만 킬로미터 정도 지속되지만 충격 흡수 장치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이 3배 덜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볼 조인트와 조용한 레버 블록은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스트럿의 지지 베어링과 앞바퀴 베어링은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 그들은 4만에서 6만 킬로미터에서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에 스타일을 변경한 후 서비스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고무 스티어링 샤프트 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생하여 스티어링이 여전히 약간 짜증스럽습니다. 교체에도 오랫동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그리스로 윤활 처리됩니다. 그리고 전면 메커니즘의 캘리퍼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렴한 수리 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고 닛산 캐시케이는 두 번째 소유자를 망치지 않습니다. CVT를 실험하고 싶지 않다면 수동 변속기로 수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실 이것은 기본 1.2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한 버전이 될 것입니다. 2.0리터 엔진 버전의 소유자가 되려면 CVT에만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